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싱글맘으로 아들 한 명을 키우며 삽니다. 원래는 남편과 저, 아들,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홍수 피해로 남편은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점점 바로 잠기는데 빨리 몸을 피해야 안전할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현종이 아빠가 워낙 고집이 세잖아요. 얼른 차만 빼서 나오겠다 들어갔는데 저도 걱정이에요. 아니, 사람이 우선이지 지금 차가 문제야? 그 사람 차가 아니라 일하러 다니며 회사 사람들 같이 타고 다니는 법인차라 책임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 정말. 지금 1층서도 비가 발목까지 잠겼는데 정말 어쩌려고. 남편은 살아생전 도배공으로 일했습니다. 솜씨가 좋고 꼼꼼한 성미에 성실함까지 겸비해서 업계에서 인기가 많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요. 팀을 이뤄서 일을 했고 도배와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소속이 되어 일을 했는데 남편은 팀원들과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싣고 다니는 차량을 운전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 차가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바람에 그 차를 가지러 갔다가 홍수가 범람하며 명을 달리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제 남편이 주차장에 갇혔다고요. 제발 빨리 구조 좀 해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범람이 너무 심해서 지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생사람이 지금 지하에 갇혔는데 이렇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저희 남편 한쪽 다리도 불편한 사람인데 저희 남편이 지금 저 아래에 갇혀 있다고요. 저와 친정엄마는 지하 주차장 앞에서 그렇게 철퍼덕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고 지상에서도 무릎까지 차오른 비로 구급대원들이나 경찰들도 속수무책 지하 주차장에 갇힌 사람들을 당장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발을 동동거리며 애타게 시간을 몇 시간이나 보낸 후 차가운 주검으로 변한 남편을 마주해야 했지요. 여보, 이게 뭐야? 그깟 차가 뭐라고? 그거 가지러 간다고 지하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당하냔 말이야. 현종이 아빠 눈 좀 떠보게나. 자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어린 현종이랑 자네처 어찌 살라고. 제발 눈 좀 떠보게 해. 저와 친정엄마의 간절한 부름에도 남편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회사차를 가지러 갔다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이지 면목이 없습니다.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동료들과 또 제 손에서 성의를 좀 보태가지고 왔습니다. 생전에도 책임감이 강하고 참 좋은 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편의 동료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남편 장례식에 꽤 거금의 돈을 부의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 해도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팍팍한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저였지요. 너 그동안 애 키운다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현종이 아빠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식구 먹고 살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일단은 현종이 아빠 회사에서 가져온 부의금 그 돈으로 당장 급한 생활비로 쓰세요. 제가 뭐라도 해서 먹고 살 궁리를 해야죠. 넌 몸도 성치 않은 애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니. 현종이도 어리고 엄마도 계신데 그럼 제가 방구석에 틀어박혀 놀아요? 엄마, 2다리 못 쓰는 사람도 제 밥벌이 하며 사는 사람들 널렸어요. 난 겨우 한쪽 다리 못 쓰는데 내가 할 일 하나 없겠어요? 아이고, 불쌍한 건 그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 되어서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사누. 엄마, 그만 우세요. 내가 다리도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라 애초에 결혼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살다가 현종이 아빠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사이가 나빴다면 모를까. 그렇게 인고 부부로 살다가 남편을 잃은 네 심정이 오죽할까. 엄마는 요즘 너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구나. 현종 아빠가 그리운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싶어 그리 된 것도 아니고 어쩌겠어요. 현종이 때문에라도 사는 날까지 꿋꿋하게 살 자신 저 있으니까 엄마 제발 그만 우세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 저는 출산 후에 육아를 하며 살림에만 전념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짧은 지체 장애인입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 때문에 아무 직업이나 상관없이 제가 취직해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 남편 역시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달리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케이스이긴 했지만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독서 모임에 같이 참여하게 된 차상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리가 불편한 건 언제부터셨어요? 저와 비슷한 장애이신 것 같아서. 군대 가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요. 그 전까지 축구도 좋아하고 자전거 좋아하는 운동광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장애인 케이스인데 상우 씨처럼 멀쩡하다 몸이 불편하게 된 분들은 충격도 크고 심정적으로 더 힘들다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아무렇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일단 제가 원체 액티브한 스포츠 광이었어서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예전처럼 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우울하더군요. 그러셨겠어요. 그런 핸디캡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자가 내 신조거든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란 게 맞는 말 같아요. 다리가 불편하게 된 이후로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덜 활동적인 일을 찾다 보니 생전 안 읽던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모임에까지 들게 됐으니까요. 처음부터 전 긍정적이고 현명하게 낙천적인 그의 성격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같은 입장이면서도 장애라는 핸디캡에 얽매여 매사 비관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주변에 꽤 있었기에 남편 같은 마인드의 사람이 같은 모임에 들어왔다는 게 좋았지요. 혜연 씨 무슨 일 있어요? 다음 주 모임에 못 나온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에 제가 이사를 하거든요. 이삿짐 정리도 해야 하고 도배도 새로 해야 해서 그날 많이 바쁠 것 같아서요. 도배요? 혹시 뭐 다른 업체에 미리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런 건 아닌데 왜요? 제가 대신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사실 솜씨가 꽤 괜찮은 도배공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남편은 저와 엄마가 새로 이사가는 집의 도배를 아주 말끔하고 예쁘게 해주었습니다. 도배뿐만 아니라 싱크대 수리며 칠이 벗겨진 베란다의 난간까지 깔끔하게 페인트 칠을 해주었고 욕실의 타일까지 새로 싹 교체를 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도배만 부탁드린 건데 거의 인테리어 수준으로 집을 리모델링 해주셨네요. 견적이 꽤 불어났을 것 같은데 얼마 드리면 될까요? 같은 모임 친구끼리 돈 받기도 그런데 돈은 그냥 됐고요. 대신 저한테 밥이나 몇 번 사주세요. 네? 그건 말도 안 되죠. 요즘 인건비만 해도 얼만데요. 그럼 저한테 밥 10번 사주세요. 비싼 걸로. 그래도 상호 씨가 너무 손해인 것 같은데. 그럼 100번 사주시던가요. 네? 혜연 씨는 참 그렇게 순진한 게 매력이에요. 저 혜연 씨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담드리고 싶은 건 절대 아니니 오해 마시고요. 아, 네. 좋아요. 그럼 저희 집 인테리어 비용 퉁칠 때까지 제가 밥도 사드리고 영화도 보여드릴게요. 콜. 좋습니다. 최대한 식사는 싼 거로 먹어야겠네요. 그래야 혜연 씨를 한 번이라도 더 볼 테니까요. 뭐라고요? 참나. 그렇게 시작된 남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남편은 만날수록 진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였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혜연 씨, 우리 결혼하면 혜연 씨 어머님은 같이 모시고 사는 거 어때요? 저야 좋지만 상우 씨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전 홀아버지 밑에 자라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친엄마 품을 늘 그리워하며 자랐어요. 그런데 혜연 씨 어머님은 절 친아들처럼 너무 잘해주셔서 그리웠던 엄마 사랑을 뒤늦게 받는 느낌이라 난 되려 좋아요. 모시고 사는 거. 고마워요, 상우 씨. 결혼 결심하고 나서 엄마가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렇게 배려해줘서 나도 상우 씨한테 더 잘할게요. 상우 씨 부모님께도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늘 변함없이 저에게 자상한 남편이었고 친정 엄마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살갑게 구는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초밥 외식 어떠세요? 모처럼 주말인데 둘이 오붓하게 외출이나 하고 들어와. 나이 먹은 사람이 주책 없이 주말 데이트에 낄 생각 없어. 아니 장모님, 주책 없다뇨. 장모님께서 같이 가셔야 저녁 식사가 훨씬 더 즐거운데.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 데이트한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둘이 나갔다 와. 싫습니다. 저는 혜연이하고만 밥 먹는 거 재미없어요. 뭐라고요? 전 장모님과 대화하는 게 더 즐겁거든요. 제가 농담하면 매일 잘 웃어주시고 이 사람은 툭하면 아재개가 한다고 타박이나 하는데. 엄마가 같이 가셔야겠네요. 전 이 사람 유머 솔직히 썰렁해서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남편은 친정 엄마에게 아들처럼 구는 살가운 사위였습니다. 저와 남편의 사이 역시 금슬이 좋았고 큰 부부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저희는 무탈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지요. 결혼한 해에 임신을 했고 남편을 똑 닮은 붕어빵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어도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명을 달리하고 보니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이가 돈독해서 남들이 모두 부러워했던 남편이었건만 그 사람을 제대로 그리워할 새도 없이 저는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렸고 당장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평소 요리 솜씨가 좋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당장 요리사 자격증부터 땄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해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요리사 자격증 여러 개를 땄지요. 그런데 이곳저곳에 취업 원서를 넣어봐도 매번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요리 솜씨도 좋고 손끝도 야무신데 다리가 불편해져서 오래 서서 일하는 일이 힘들 것 같은데요. 남들보다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게 불가능했다면 애초에 요리사에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켜만 주시면 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결혼하셨다 들었는데 아이는요? 네,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지금 5살이에요. 아이는 제 친정 엄마께서 봐주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애엄마들은 아무래도 툭하면 뭔 일들이 그렇게 잘생기더라고. 애 유치원 졸업식이다, 애가 아프다 등등 죄송하지만 다른 곳 알아보세요. 여러 군데 식당 면접 연락이 와서 보러 갔지만 번번이 제 신체적 핸디캡과 애엄마라는 환경적인 조건이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전 남편의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한 후에도 슬프고 외로웠지만 살아가는 일에 대한 희망은 놓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보려고 이악 물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면접에서 탈락되자 저 역시 의기소침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피를 토하세요, 네? 글쎄 모르겠다. 요새 자꾸 소화가 안 돼서 체를 했나 했는데 먹은 걸 개원해보니 피가 이렇게나 많이. 엄마, 이럴 게 아니라 당장 병원에 가요. 엄마를 모시고 당장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림프절까지 암이 퍼지긴 했지만 다행히 다른 장기에까진 아직 전이가 안 됐어요. 저희 엄마 괜찮으실까요? 생명에는 지장 없겠지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는 절대 아니고 또 애매한 3기라 정확한 예후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발 저희 엄마 낫게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태고 위암의 특성상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 항암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암 선고를 받은 친정엄마의 투병 생활까지 시작되었지요. 집안에 급작스레 여러 가지 우환이 겹치다 보니 어느 순간 한계치에 다다를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여보, 이럴 때 당신이라도 곁에 있으면 내가 버텨나갈 수 있을 텐데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려니 너무 힘이 들다, 여보. 하루는 하도 힘이 들어 남편의 추모원에 들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폭풍 오열을 한참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기 땡땡 식당인데 요리사 지원으로 이력서 넣으셨지요? 오늘 면접 보러 올 수 있으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오후 3시까지 저희 업장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신세한탄하며 울던 저는 눈물을 닦고 세수를 하고 당장 면접을 보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힘든 상황을 홀로 감내하다 보니 절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서러움만 늘어가던 때였는데 막상 면접을 보러 오란 전화를 받고 보니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또 다리가 불편하다고 퇴짜를 맞는 건 아닐까. 이번에도 면접에서 탈락하면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그 면접장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사장님이 요구하는 안주 요리 몇 가지를 그 자리에서 뚝딱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업장 경험은 거의 전무하신 것 같던데 솜씨가 아주 좋으시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리 솜씨는 일단 합격이고요. 그런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일하는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요리할 때 물론 서서 요리하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워낙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나름 운동도 부지런히 해와서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편분은 일하는 거 반대 안 하시고요. 사실 얼마 전에 남편과 사별해서 혼자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는 친정엄마께서 돌봐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개인사를 캐 물으려던 것은 아닌데 저는 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제2의 가족이라 생각하는 편이라 이런 것들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사정들에 따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야 하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또 그런 이유로 물어보신다면 저 역시 더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죠. 그럼 출근은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그럼 저를 뽑아주시는 건가요? 네, 합격입니다. 이번 주는 너무 빠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겠어요? 저는 이번 주부터도 가능합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의가 있으셔서 더 보기 좋네요. 이번 주에는 한 번 정도 업장에 방문하셔서 이것저것 사전 설명만 한번 들으시고 출근은 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하지요. 네, 저를 믿고 뽑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솜씨 좋은 요리사분을 모시게 되어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처음 희망을 본 것처럼 취직이 되었다는 사실에 한껏 기분이 고무되었습니다. 엄마, 저 요리사로 오늘 취직했어요. 그게 정말이니? 계속 면접에서 탈락해서 실망감이 컸는데 우리 딸 장하다. 정말 장해. 제가 일 시작했으니까 우리 밥 굶을 걱정은 없고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 편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아셨죠?
다 늙어 암투병 한다고 집 전세금 담보로 대출까지 받고 몸이나 성할까 힘든 몸으로 살아보겠다 바둥거리는 너에게 엄마까지 짐이 되어서 너무 미안하구나. 엄마, 이렇게 기쁜 날 왜 울어요? 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고 기운이 나는데 우리 오늘 삼겹살 사다가 파티라도 할까? 그래, 고기는 내가 사오마. 너 잘 먹어야 일도 다니지. 엄마, 오늘 우리 파티하는 거예요? 엄마가 요리사로 취직이 되어서 오늘 취직 축하 파티 하려고. 엄마, 파티할 땐 케이크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현종이가 케이크 먹고 싶구나? 초코 케이크 먹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현종이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도 하나 사와야겠다. 친정 엄마 아들과 함께 저는 취직이 확정된 날 조촐하게 파티 비슷한 저녁 식사를 하며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식당에 출근을 하게 되었지요. 우리 집 단골들은 보통 소주 마니아들이 많아서 그에 어울리는 안주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오래된 단골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개인적인 취향을 요구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유두리 있게 입맛을 맞춰줄 수 있음 더 좋고요. 오더 전에 미리 설명만 잘해주시면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잘해봅시다. 제가 취직한 식당은 아파트 단지를 낀 호적한 골목에 자리한 요리주점이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이나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주 단골 고객층이었지요. 전 손이 빠르고 간을 딱 맞게 안주 요리를 잘 만들어냈고 제가 요리사로 취직에 된 후로 단골 손님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요리사 바뀐 거 맞죠? 예전하고 안주 맛이 확 달라졌어요. 어떠세요, 맛이? 예전보다 괜찮으신가요? 훨씬 맛있어졌어요. 예전에도 나쁜 건 아니었지만 지금이 훨씬 더 맛있네요. 재료나 메뉴가 크게 바뀐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어졌지? 가만 보니까 안 보던 메뉴도 몇 개 생겼어. 불맛 오징어 볶음은 전에 없던 거잖아. 아, 그 메뉴는 신메뉴인데 새로 오신 요리사님 전매 특허 메뉴입니다. 저번에 여기로 회식 와서 먹어봤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볶은 게 아니라 숯불에 한번 초벌구이해서 만들더라. 우리 오뎅탕 아까 시켰는데 불맛 오징어 볶음도 하나 추가요. 알겠습니다. 곧 대령해 드릴게요. 제가 요리사로 취직하고 나서 매출이 더 좋아졌다고 사장님도 기뻐하셨습니다. 덕분에 매출도 늘고 단골 고객들 평도 더 좋아지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턴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신이 나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지요. 비록 친정엄마는 암투병을 하시느라 수술이 끝난 후 항암 치료 중이셨고 부족한 생활비며 엄마 병원비를 메꾸느라 빚이 잔뜩 늘어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다달이 제가 돈을 벌고 있었고 월급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업장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연아, 너 오늘 체크무늬 가방 가지고 출근했니? 네, 엄마. 갑자기 가방은 왜요? 그 안에 현종이 감기약이 들어있는데 그걸 네가 가지고 갔구나. 어떡하죠, 엄마? 지금 영업 시작해서 내가 다시 갖다 드리기도 곤란한데. 현종이 준비물 사러 문구점도 가야 하는데 외출하며 잠시 네가 일하는 곳에 들러도 되겠니? 거기서 가방 좀 바꿔 가지고 오게. 아,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저희 식당 약도 엄마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로 오세요. 도착하면 전화 주시고. 알았다. 좀 이따 보자. 잠시 후 친정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왔습니다. 엄마, 여기 말씀하신 가방. 엄마가 감기약 이 가방에 있단 말 듣고도 내가 깜빡 잊고 들고 나와버렸네. 아니다. 내가 약을 미리 챙겨두었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지 뭐. 현종아, 목 아프다는 건 좀 어떠니? 찬바람 쐬면 안 되는데 퀵으로라도 보낼 걸 괜히 오시게 했나?
요새 감기로 바깥놀이 못해서 현종이가 하도 답답해서 잠시 나온 거란다. 엄마, 이 식당이 엄마가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 맞아. 엄마 여기 주방에서 요리하는 요리사야. 요리사님 아드님이세요? 사장님 지금 오세요? 네, 맞아요. 이 아이가 제 아들내미랍니다. 현종아, 이 아저씨께 인사드릴래? 엄마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셔. 안녕하세요. 저는 차현종이라고 합니다. 차씨라고? 근데 네 얼굴이 너무 낯이 있구나. 저희 아들이요? 누구 닮은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주변에?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나 하기엔 너무 닮았어. 혹시 아이 아빠 이름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남편이요? 제 남편 이름은 차상우라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차상우라고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리사님 남편분 사진 그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사장님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남편의 사진을 휴대폰 앨범에서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지금은 비록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재작년 여름 휴가 때 제 아들과 여기 계신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넷이서 같이 찍은 사진이죠. 그런데요. 사진을 본 사장님이 갑자기 절 껴안고 미친 듯이 오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사장님 갑자기 왜 이렇게 서럽게 우세요? 네? 무슨 일이시길래 이러십니까? 저희 사위와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엄마, 저 아저씨 왜 이렇게 뻥뻥 우는 거예요? 차장우님 병장님의 가족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제가 너무 송구스럽고 면이 안 서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하고 이제껏 연락 못 드려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저와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러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낮에까지 비가 많이 와서 길도 축축한데 바지 다 버리겠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사장님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세요. 안에 식당 손님들도 자꾸 여기를 기웃거리시네요. 일단 영업을 해야 해서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엄마, 걱정할 일 아니니 얼른 현종이 데리고 집에 돌아가 계세요. 괜히 걱정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요리사님 말 맞다나 걱정하실 일은 결코 없으니 얼른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당황스러웠을 뿐이네요. 전 그럼 이만. 친정엄마는 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아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 역시 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증을 잔뜩 안은 채 그날의 영업을 마쳤지요. 마침내 가게 마감을 파하고 텅 빈 업장 안에서 사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혜연 씨가 저희 가게에서 일한 지 얼마가 지났죠? 한 석 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간 일하는 게 바빠 제대로 둘이 얘기도 못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따라드리는 소주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한 잔 하시죠. 아까 남편분 사진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분 말입니다. 차상우 병장님은요. 저희 남편을 아세요? 대체 무슨 관계시길래 아까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신 건지. 차장우 병장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제 남편이 사장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네. 옛날에 군대에 있을 당시 차 병장님과 한 부대에서 저는 군대 생활을 했고 한날은 산속 깊은 곳으로 훈련을 나갔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유격훈련을 떠난 그날 남편과 사장님은 함께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둘씩 짝을 이뤄 미션을 수행하고 정해진 장소로 돌아와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둘이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훈련 중 벼랑 위에서 갑자기 커다란 암석이 떨어져 머리를 크게 맞는 바람에 출혈이 심했습니다. 너무 통증도 심했고 세게 머리를 맞는 바람에 거의 기절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지요. 남편분 역시 떨어지는 돌에 다리를 크게 다쳤었고요.
그럼 두 분이서 같이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상우 병장님은 다리를 크게 다쳐 겨우 질질 끄며 걸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저를 업고 기어이 부대원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가셨던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 사고가 나던 날 하반신 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머리를 다친 군인분은 그래도 골든타임 내에 병원을 오셔서 출혈도 멎었고 수술이 잘 되어 회복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차상우 병장님은요? 괜찮으신 거 맞지요? 그분 상태가 지금 되려 많이 심각합니다. 다리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환자분을 업고 먼 길을 걸어오시는 바람에 정강이 쪽 신경이 영구 손상되어 버렸어요. 최선을 다해 수술은 해보겠지만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되실 확률이 현재로선 큽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차 병장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차 병장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건 최선을 다해볼 테니 일단 좀 기다리시죠. 차 병장이라는 그분 다리 부상도 심해 성인 남자를 업고 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리인 일이었을 텐데 그 먼 거리를 업고 왔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수술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사고로 남편은 영영 다리 한쪽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병장님 죄송합니다. 전 차병장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병장님은 다리 한쪽을 평생 못 쓰신다니.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요? 죄송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마라. 박일병이 잘못해서 그리 된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선 후임의 생명이 위독한데 버리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저를 업고 오는 게 엄청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거라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병장님 이 은혜를 제가 대체 어찌 갚아야 합니까? 예? 그런 말 마라 이 박일병. 내가 아닌 누구였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대부분 그런 선택을 했을 거야. 그렇게 남편의 살신성인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차 병장님께서 전역을 하시고 후에 저도 전역을 했지만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에 더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짐은 가득한데 어떻게 제 입장에서 보답을 할 방법 또한 없어서요. 사장님은 군대 전역 후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가진 거 하나 없는 집안의 장남이라 저녁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종잣돈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지만 대차게 말아먹고 말았지요. 사장님은 그 후로도 몇 번 사업에 실패했고 몇 년 전까지 그 빚으로 인해 사채업자에 쫓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차병장님 생각은 항상 하면서도 찾아뵙지 못했어요. 제가 먹고 살만해지면 가장 은혜를 갚아야 하는 분이 그분이다. 늘 그 생각으로 전 심기일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남편이 사장님께 은인인 건 맞지만 사장님이 불어 잘못해서 그리 된 것도 아닌데 이젠 마음의 짐을 좀 덜어 놓으시죠. 남편도 명을 달리했고 하늘에서 남편도 아마 그 편을 바랄 것 같네요. 아닙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그게 사람인가요? 옛날 이야기에 보면 호랑이도 은혜를 안 잊고 보온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장님께서 하도 비장한 표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통에 저는 더는 길 말을 하지 않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마치 가게가 쉬는 날이어서 오랜만에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다녀왔지요. 엄마 맨날 엄마 식당이 쉬는 날이면 좋겠다요. 뭐라고? 현종이하고 엄마가 매일 이렇게 놀러만 다니게? 네, 헤헤헤헤. 오랜만에 놀러와서 현종이가 신났구나?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자주 놀아주지도 못하고. 엄마, 다음 쉬는 날에도 놀이공원 올 거예요? 그래, 다음번에도 여기 놀이공원에 또 오자. 야호, 신난다. 간만에 놀이공원 외출을 나와 잔뜩 신나는 아들과 종일 놀아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랄만한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얘 혜연아,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전화했었어요? 현종이 데리고 놀이기구 타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죠. 너 없는 동안 누가 집에 왔다 갔는 줄 아니? 누가 다녀갔어요, 집에? 너 일하는 식당의 사장님 말이다. 그 사람이 다녀갔어. 그리고 이 봉투를 주고 갔고 너 주라고. 이 봉투가 뭔데요? 설마 돈 같은 건 아니죠?
엄마 이런 걸 준다고 덥석 받으면 어떡해 해요. 나라고 뭐 덥석 받은 줄 아니. 처음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사양하다 받았는데 과일 바구니 안쪽 깊숙이 들어있는 걸 아까야 발견했다. 엄마는 냉장고에 과일을 집어넣는다고 과일을 하나씩 꺼내다 웬 봉투 하나를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보고 너무 깜짝 놀라셨고요.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정체 모를 종이의 진위를 확인한 순간 저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단독주택 등기 이전 문서잖아요. 잘은 모르겠다만 이 주택을 너에게 증여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맞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왜 제게 이걸... 현종이 아빠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며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 맞는지 모르겠다. 일단 내일 출근할 거니까 가서 돌려드리죠 뭐. 저는 다음날 원래보다 조금 일찍 출근을 했고 그 등기 이전 문서를 사장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걸 꼭 돌려주신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서로 시간 낭비 안 했으면 합니다. 저는 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사장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 남편은 명을 달리해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보답받을 당사자가 없는 마당에 왜 이렇게까지... 부부는 일심동체고 또 병장님 아들이 버젓이 저렇게 살아있잖아요. 병장님은 원래부터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고 누구보다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던 분입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가족분들에게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 다행이고요. 사장님, 그래도 제 입장에서 너무 과하고 부담스러워요. 혜연 씨는 사람 목숨값을 그렇게 싸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목숨줄 부지하며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건 다 차병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 참 아무리 그래도... 더 거절하지 마시고 제발 받아주세요. 제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전 평생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차병장님 다리가 멀쩡하셨더라면 그날 홍수 피해로 돌아가시던 날도 어쩌면 살아 돌아오실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전 여러 가지로 그대 가족들에게 죄인입니다. 전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의 성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선물해 주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엄마,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렇단다. 생전에 현종이 아빠가 착한 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좋은 선물을 받게 되었어. 와, 우리 아빠 진짜 최고다. 그러게 말이다, 현종아. 현종이 아빠는 너무너무 최고로 좋은 분이셨어. 남편의 생전에 베푼 선의와 희생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된 날,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곳에 살게 되었을 때 남편이 제 곁에, 아들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혜연아, 그만 울어라. 그래도 하늘에서 현종의 비가 너랑 현종이를 계속 걱정했던 것 같다. 네 사장님과 같은 사람을 하필 네가 일하는 식당에서 만나게 된 걸 보면... 그러게요. 듣고 보니 엄마 말씀이 맞는 것도 같네요. 좋은 집에 살게 된 것도 그렇지만 전세금 담보로 빚이 많던 걸 이참에 해결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지 싶다. 엄마 말씀처럼 단독주택을 사장님께 선물 받는 바람에 집안의 큰 빚이 해결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빚이란 게 사람 가슴을 옥죄고 밥을 삼켜도 그 맛을 모르게 만드는 존재인데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밥도 먹고 일도 하게 되더군요. 다달이 받는 월급에서 빚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나가지 않고 오롯이 얼마가는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자 일하는 게 더 신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활기차게 식당 일도 하고 또 형편이 풀려 친정엄마 역시 더 여유롭게 항암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 여기던 어느 날, 혜연 씨가 만든 메뉴들 중에
몇 가지를 밀키트로 만들어 팔아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요즘 밀키트가 인기긴 한데 제가 만드는 메뉴가 밀키트로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불맛 오징어 볶음 같은 경우는 숯불 초벌구이만 살짝 한 상태에서 밀키트로 포장해서 한번 볶아만 먹으면 되게끔 출시하면 반응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밀키트화 하기 좋게끔 제가 메뉴를 좀 더 다듬어 볼게요. 일단 우리 업장 시그니처 메뉴 중심으로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밀키트 관련해서 사업 구상 더 자세히 해볼 테니 혜연 씨도 메뉴 정리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렇게 사장님과 동업해서 밀키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반응은 예상 외로 무척 좋아서 저는 원래 받던 월급에 더해 부가적인 큰 수입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번 달 월급 말고 밀키트 관련 수익을 더 정산해서 넣으신 건가요? 통장에 찍힌 액수가 너무 커서 저 깜짝 놀랐네요, 사장님. 맞습니다. 이번 달 밀키트 매출이 꽤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종이 양육비를 좀 넣었어요. 네? 현종이 양육비를요? 아니, 그걸 왜 사장님이요? 진작에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좀 망설이다가요. 저 현종이가 대학 갈 때까지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하고 싶어요. 집까지 주셨는데 현종이 학비까지요? 이건 차병장님에 대한 은혜를 갚은 면도 있지만 저희 직원 복지 차원이기도 해요. 혜연 씨는 저희 가게 매출 상승의 가장 1등 공신이고 이젠 제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니까요. 아, 참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 남편이 하늘에서 사장님께 이만하면 넘치니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글쎄요. 차병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야 다행이지만 제 입장에선 아직도 은혜를 갚는 데엔 한참 멀게만 느껴지는걸요. 게다가 혜연 씨 같은 유능한 요리사와 함께 일하게 된 게 행운이라 다시 또 큰 은혜를 한 번 더 입었단 생각밖에 안 드네요. 여러모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계시니까요. 밀키트 사업까지 시작하게 되면서 저의 일생은 무척 분주해졌습니다. 업장 일에 밀키트 사업 일까지 두 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 하루 4시간 자는 게 보통인 일과가 여사가 되었지요. 잠이 부족해도 몸이 피곤해도 행복하기만 한 요즘입니다. 돈을 잘 벌어서냐고요? 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진 요인도 큽니다. 빚 걱정, 계약 만료에 맞춰 이사갈 걱정, 엄마 병원비 걱정, 그런 현실적인 압박에 짓눌리다 그런 걱정이 없어진 것도 너무 다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 근심이 적어진 것은 최근 친정엄마의 걱정이 한결 호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 결과가 좋아 예후가 아주 낙관적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암 완치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정말인가요, 의사 선생님? 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암은 재발 위험성도 큰 암이니 후에도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식단 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저희 딸이랑 손주 생각해서 건강히 오래 살아야 하거든요. 관리 열심히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저는 엄마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영정을 모셔둔 추모원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추모원 입구의 숲길이 유달리 고즈넉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어요. 현종아, 아빠한테 오랜만에 왔는데 드릴 말씀 없어? 아빠 하늘나라에 잘 계시죠? 현종이는 엄마랑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현종이 말도 한번 잘한다. 현종아, 범아, 나 암도 완치되고 그곳서 우리 잘 살펴주는 덕분에 혜연이랑 잘 지내고 있다네. 자네고 그곳에서 부디 편히 쉬게나. 저는 입 밖에 내어 말하진 못했지만 남편에게
속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보, 현종 아빠, 여러 힘든 일을 겪으면서 당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많이 그립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모든 상황이 다 좋아졌어. 당신이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 덕을 나와 현종이가 보고 사네? 당신 은혜 갚는다고 사장님이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빚도 갚고 이제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게 되었어. 밀키트 사업도 아주 잘 되어서 나 이제 돈도 많이 벌어. 예전보다 잘 살게 되니까 당신이 더 사무치게 그리운 건 사실이야. 그래도 슬퍼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 이 세상 떠나는 날 언젠가 내게도 그런 순간이 올 텐데 그때는 꼭 나를 데리러 와줘. 알았지?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기로 해. 잘 지내 현종 아빠. 사랑해. 저의 속인사는 누구도 듣지 못했지만 남편은 분명히 들었겠죠. 그 사람만을 위한 인사말이었으니 그것이면 충분하단 생각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